거울 속의 당신은 분명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남에게 해끼친 적 없으며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적당히 눈치도 보며 살아왔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분명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술자리 단톡방은 당신이 없을 때 더 활발해지는 것 같고 정작 내가 마음 터놓고 싶을 때 전화번호부를 뒤져보면 선뜻 전화를 걸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세상이 참 야박하다거나 나는 원래 고독한 팔자다라며 소주잔을 기울이기 전에 당신이 금과 옥조처럼 믿고 있는 호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감을 외모가 뛰어나거나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대단한 능력을 과시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라고 굳게 믿죠. 하지만 그건 호감이 아니라 부러움을 사는 기술일 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호감은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원초적인 안전 시그널입니다. 우리 뇌의 깊숙한 곳에서는 타인을 마주하는 0.1초의 찰나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이 되어줄까? 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품격이 올라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르는 위험한 경쟁자인가? 당신이 그동안 정성스럽게 쌓아온 그 착한 이미지가 사실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안전감을 주지 못하는 무색무취한 배경화면이었거나 혹은 당신이 과시해온 잘난 모습들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저 사람은 나와 섞일 수 없는 프라다 같은 존재라는 벽을 만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막에 물을 붓고 있었던 셈입니다. 오늘 너와 나의 심리학에서는 그동안 당신이 놓치고 있었던 호감의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왜 당신의 친절이 만만함으로 변질되었는지, 왜 잘생기고 예쁜데도 곁에 사람이 남지 않는지,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이 증명한 명확한 데이터를 들이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뇌 구조를 오늘부로 완전히 재설계해 드리겠습니다. 타인에게 구걸하는 호감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안달나게 만드는 호감의 경제학. 그 차갑고도 정교한 수리 프로세스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내가 더 유능해 보이고 더 부유해 보이며 더 멋진 물건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좋아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명품 가방을 사고 무리해서 외제차를 끌며 대화의 절반을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데 쓰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의 물건에 감탄할지 몰라도 당신이라는 사람에게는 묘한 거리감을 느끼며 서서히 멀어집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요?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크리스토퍼 시 교수는 이를 프라다 이펙트라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인물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명은 온몸을 프라다 같은 명품으로 휘감은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이었죠. 실험 참가자들은 명품을 입은 사람을 보며 확실히 더 유능할 것 같다, 더 부자일 것 같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질문,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혹은 누구에게 더 호감이 갑니까? 라는 질문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호감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과시하는 그 프라다는 당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타인에게는 협력 거부 시그널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잘난 사람을 보면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완벽해서 나를 무시할 거야. 저 사람과 팀이 되면 내가 손해를 보거나 무시당할 거야. 즉, 당신의 잘남이 상대방에게는 심리적 위협으로 다가와 방어 기제를 발동시킨다는 겁니다. 결국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그 화려한 성벽이 사실은 사람들을 가로막는 거대한 담벼락이 된 셈입니다. 호감이라는 건 나 이만큼 대단해 라고 외치는 확성기가 아니라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이야 라고 속삭이는 따뜻한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유능하고 대단해도 상대방이 당신 곁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느껴야 한다면
그 관계는 절대로 호감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완벽함에 박수를 보낼지는 몰라도 당신의 빈틈에 사랑을 느낍니다. 명품으로 무장한 갑옷을 벗어던지고 타인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인간적인 여백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먼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곁으로 다가올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프라다는 당신을 돋보이게 할 수는 있어도 당신을 사랑받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외모라고 하면 거울에 비치는 이목구비의 생김새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외모는 훨씬 더 방대하고 입체적인 개념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소리, 냄새, 그리고 그 사람이 풍기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 외모가 진짜 호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조각 같은 얼굴을 가졌어도 입을 여는 순간 깨는 소리를 내거나 감당할 수 없는 악취를 풍긴다면 당신의 호감도는 그 즉시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섬엽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우리 몸에서 오염이나 부패를 감지하고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쓰레기 탐지기 역할을 합니다.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섬엽이 상한 음식을 봤을 때뿐만 아니라 타인의 불쾌한 소리나 냄새를 접했을 때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즉, 당신이 내는 쩝쩝거리는 소리나 관리 안 된 채취는 상대방의 뇌에 이 사람은 상한 음식처럼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보내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진행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여러 장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며 그 사람의 매력도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이때 아주 교묘한 장치를 하나 추가했죠. 사진을 보여주는 동안 미세하게 스트레스성 땀 냄새와 상쾌한 향기를 번갈아 흘려보낸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불쾌한 냄새를 맡으며 사진을 본 참가자들은 그 인물을 훨씬 더 비호감이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당신의 얼굴이 아무리 완벽해도 당신의 몸에서 풍기는 미세한 악취나 불쾌한 생활소음이 상대방의 섬엽을 자극하는 순간 당신은 신뢰할 수 없는 인간으로 낙인찍힙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 정보보다 강력한 감각적 낙인입니다. 식사할 때 내는 소음, 회의 중에 습관적으로 내는 거친 숨소리, 혹은 옷에 밴 찌든 담배 냄새 같은 것들은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사회적 평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독극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력을 발산하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비호감 차단입니다. 타인의 뇌에 불필요한 혐오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소리와 냄새를 정돈하는 것. 그것이 호감의 경제학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투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이 보이지 않는 외모를 관리할 때 비로소 당신의 이목구비가 가진 본연의 매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외모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오감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필터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가슴 아픈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남 좋은 일만 해주고 정작 본인은 뒤돌아서서 한숨을 쉬어야 할까요? 사람들은 당신이 착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당신은 착한 게 아니라 경계선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타성과 우호성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이타적인 사람은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호성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은 타인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당신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웃어주고 양보할 때 상대방의 뇌는 당신을 배려심 깊은 천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선을 넘어도 되는 만만한 상대로 분류합니다. 이와 관련해 노트르담 대학교의 티모시 저지 교수는 20년 동안 수천 명을 추적조사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격 요인 중 우호성이 높은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평균 소득이 무려 18%나 낮았습니다. 조직 내에서의 영향력과 평가 또한 현저히 떨어졌죠. 갈등을 피하려던 당신의 그 착한 행동이 사실은 당신의 사회적 가치와 전문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독약이었던 셈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인생에
나만의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선을 넘으면 나는 당신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경계선입니다. 이 선이 없는 사람은 타인이 무례하게 굴었을 때 그 선을 뒤로 물려버립니다. 비겁하고 영악한 인간들일수록 이런 경계선 없는 사람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정서적으로 착취합니다. 진짜 호감 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조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존경과 호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전전두엽에 정의의 매뉴얼을 입력하십시오. 직장 동료가 선을 넘을 때, 친구가 당신의 배려를 권리로 착각할 때, 당신이 정한 그 경계선을 절대 뒤로 물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친절이 가치 있게 대접받으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단호함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강남이나 종로 거리를 걷다 보면 스피치 학원은 발에 치일 정도로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청산유수로 할지, 어떻게 하면 상대를 논리로 압도할지 가르치는 곳들이죠. 그런데 혹시 리스닝 학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듣는 법을 가르치는 곳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지만 호감의 경제학에서 진짜 가치 있는 자산은 말하는 입이 아니라 듣는 귀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릴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다이애나 타미르 교수는 뇌 영상 촬영 fMRI를 통해 그 소름 돋는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실험 결과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뇌에 중뇌 변연계 보상회로가 미친 듯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심지어 거액의 돈을 벌었을 때와 똑같은 쾌감입니다. 즉, 당신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건 상대방의 뇌에 공짜 마약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과 대화하는 내내 상대방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 듯한 황홀경에 빠지게 되죠. 그 쾌감을 선물한 당신을 그가 좋아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상담 심리학의 대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호감의 3요소를 당신의 대화에 즉시 적용하십시오. 첫째, 시선 처리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미간이나 콧등을 부드럽게 응시하며 내가 당신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십시오. 둘째, 45도 고개 끄덕임입니다. 상담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로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쯤 고개를 사선으로 살짝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내 마음이 전달됐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셋째, 마법의 감탄사, 를 활용하십시오. 아, 그랬구나. 아, 진짜? 이 짧은 외마디 비명이 상대방의 뇌에는 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닿았다는 강력한 피드백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대 위에서 춤출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을 무대 주인공으로 세워주고 당신은 최고의 관객이 되어 주십시오. 화려한 언변으로 상대를 압도하려 들지 말고 그의 뇌가 스스로 도파민을 뿜어내게 만드십시오. 묵묵히 들어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그 어떤 달변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호감의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호감을 사고 싶을 때 자꾸 무언가를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커피를 사주고 일을 대신해주고 과한 친절을 베풀죠. 하지만 이건 하수들의 전략입니다. 고수들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작은 부탁을 던집니다.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내 의견이 궁금한데 잠시 시간 괜찮아? 라고 말이죠. 내가 도움을 받는 건데 왜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하게 될까요? 여기에는 우리 뇌의 아주 기괴한 본능인 인지 부조화가 숨어 있습니다. 1969년 심리학자 존 제커와 데이비드 랜디는 이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 아주 발칙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까칠하게 대했던 연구원이 실험이 끝난 후 슬쩍 다가가 사적인 부탁을 하나 합니다. 내 개인 돈으로 진행한 실험인데 예산이 바닥났어. 미안하지만 아까 받은 보상금을 조금만 돌려줄 수 있을까? 결과는 어땠을까요? 돈을 돌려준 사람들,
즉, 연구원을 도와준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들보다 연구원을 훨씬 더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뇌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라고 생각하는데 내 몸이 그를 돕고 있다면 뇌는 패닉에 빠지죠. 이때 전전두엽이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논리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돕는 걸 보니 사실 나는 저 사람을 꽤 좋아하고 있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속여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적을 친구로 만드는 인지적 항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호감을 사기 위해 굽실거리지 마십시오. 대신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며 아주 사소하고 들어주기 쉬운 부탁을 하십시오. 김대리, 자네가 쓴 보고서 형식이 참 깔끔하던데 비결 좀 알려줄 수 있나? 혹은 이 근처 맛집을 잘 안다면서 메뉴 하나만 추천해줘. 이런 작은 부탁들이 상대방의 뇌에는 당신은 존중받고 있다는 강력한 쾌감으로 전달되고 그 보답으로 당신에 대한 무의식적인 호감을 만들어냅니다. 잘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에 머물지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당신을 도울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가장 고단수적인 심리 전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이 해준 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위해 해준 일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인기라는 건 화려한 불꽃놀이 같아서 잠시 눈을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호감은 묵묵히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사람들을 당신 곁에 머물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호감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가짜 착함이라는 가면을 쓴 채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뇌과학과 심리학의 데이터들은 아주 명확한 결론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호감은 국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운 정의의 경계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끄기 전에 오늘 배운 호감의 경제학, 그 실천 지침 5가지를 당신의 뇌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십시오. 첫째, 프라다를 벗으십시오. 당신의 유능함이 상대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먼저 인간미 넘치는 여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 오감을 정돈하십시오. 얼굴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쾌한 냄새와 소리에서 혐오 시그널이 나가지 않도록 차단하십시오. 셋째, 정의의 선을 그으십시오. 무조건 웃어주는 비겁한 우호성을 버리고 넘지 말아야 할 단호한 경계선을 선포하십시오. 넷째, 리스닝의 마법을 쓰십시오. 45도 고개 끄덕임과 짧은 감탄사 아 하나로 상대방의 뇌 보상 회로를 터뜨려 주십시오. 다섯째, 작은 부탁을 던지십시오. 내가 잘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돕게 만들어 그의 뇌가 스스로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십시오. 이 5가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에 누구를 태우고 누구를 내리게 할지 결정하는 선장으로서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저희 채널 너와 나의 심리학은 단순히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뇌과학이라는 설계도와 심리학이라는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당신의 무너진 관계를 뿌리부터 다시 조립하고 복구하는 마음 수리공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려 비명을 지르던 당신의 전대상 피지를 이제는 평온한 정적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재설계하는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세상이라는 파도 속에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도록 가장 과학적이고 정직한 심리학적 무기들을 계속해서 벼려내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고장났을 때 언제든 들러서 쉴 수 있는 든든한 수리센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더 건강한 관계 속에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가장 정직한 통찰, 너와 나의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